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3중 지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2중 지문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2중 지문에서 살짝 변형된 게 3중 지문이에요. 자, 신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일 텐데 지난번에 우리 학습했던 2중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응용해 준다면 3중 지문 별거 아닐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또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그 개괄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일단 이중 지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중 지문이에요. 그렇죠? 자, 보통의 이중 지문은 여러분들 연계된 지문으로서 자, 주제문을 찾으면 각각의 줄거리가 예측이 되는데 이 줄거리는 같은 줄거리다, 다른 줄거리다. 네, 동일한 줄거리가 두 개의 지문으로 연계 지문으로 나누어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두 지문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하나의 연계된 줄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3중 지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3중 지문도 세 개의 지문이 하나에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때 다중 연계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2중 지문에 어느 일부분에 이렇게 항목, 세부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기존의 시험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따로 축출이 돼서 하나의 표를 만들게 됩니다. 표나 도표, 그 다음에 간략한 글을 만들게 되는데 어떤 지문, 첫 번째 지문이든 두 번째 지문이든 일부의 세부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을 축출을 해서 세 번째, 제3의 지문을 만들게 되는 게 3중 지문의 출제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의 틀이 하나 더 출제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이중 지문에 있던 일부의 세부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구현시킨 거기 때문에 이중 지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점을 일단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 지문에 있던 일부 내용이 발췌가 돼서 하나의 표를 만들기 때문에 표나 서식을 보는 어려움만 없으시다면 이중 지문을 읽는 거나 삼중 지문을 읽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전략은 매번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아래 지문이 하나가 있는 이중 지문이든 아니면 세부 내용 하나가 발췌되어서 어떤 표를 만들든 하나의 내용처럼 쭉 줄거리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차피 여기서 했던 얘기 표에서도 하고 세 번째 지문에서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뜻의 다른 표현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많이 활용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중 지문은 2중 지문과 거의 흡사하게 풀 수 있다고 전략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2중 지문과 같은 지문 속에 패러프레이즈가 많을 것이라는 부분. 그래서 첫 지문을 잘 읽어서 첫 지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문의 패러프레이즈로 어떻게 연결시켜 가는지 이 큰 흐름만 잡아볼 수 있다면 생각보다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번호대는요. 185번부터 200번까지 똑같이 5문제씩 3세트, 총 15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중 지문은 자, 5문제씩 2세트 10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총 25문제에 여러분들 다중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파트 8로 따로 우리끼리 분류해서 시간 안배를 잘해서 끝까지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 내용부터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자,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중 지문의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푸는 방법은 이중 지문에서 설명드린 방법 그대로 우리 엮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표나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서식 형태에 익숙해져라. 됐죠?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제문도 없고 맥락이 결여될 수 있지만
표의 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잘 읽어내셔서 정보를 파악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표나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서식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나 다양한 수치 표현. 제가 지난번에 이중지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와 고유명사들이 어떤 표에 나오게 되면 그 표에 대한 설명이 다른 지문 속에 설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의 통합의 연결고리를 잘 찾는 게 우리의 관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나 다양한 수치 표현 혹은 고유명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 앞뒤 지문의 맥락에서 무엇을 표현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흐름 따라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지문 수가 늘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맥락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맥락이 아니면 연계 지문으로 낼 수 없습니다. 즉, 세 지문 다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지문 잘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정확한 시간 안배로 마지막 문제까지 완벽한 풀이가 되도록 연습하자라고 제가 전략을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삼중 지문에 대한 설명 쭉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삼중 지문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정보가 간단한 서식, 표와 목록 등으로 더욱 일목요연하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 독해에 대한 부담은 줄게 된다라는 것이 삼중 지문의 대비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드렸으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계속 읽어봐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유형의 출제 방향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제되는 지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주문서나 송장 됐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을 요약해 놓은 표, 그 다음에 첨부된 이력서, 행사 보고서 이런 식의 어떤 표의 서식들이 중간에 적절하게 분리되어 나와서 아마 출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들도 크게 이중지문의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Q가 여기저기에서 뽑아서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통합지문의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쫙 봐주시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예제 지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차분히 풀어보도록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 지문에서 전반 내용을 잘 잡아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하나의 내용이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문에도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확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지문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르를 확인했더니요. 자, advertisement.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광고 글에 대한 우리의 배경 지식을 갖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목을 보려고 했더니 제목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제목이 없으면 주제도 없나요? 그럴 수는 없죠. 제목이 없다고 주제까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 다음에 주제문을 정독으로 한번 찾아보시자라는 것이죠. 당황스럽겠지만 우리가 차분히 주제문 찾아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The Nature Tour, 자, 여행사 이름이죠. Nature Tour사는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 지역에 자, is ideal for anyone. 자, ideal 같은 뭡니까? 이상적이다, 최고다,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과장 표현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 광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명사가 대문자 처리된 고유명사가 결국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돈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품,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행 상품. 됐죠? 그래서 상품 광고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상품인 걸 알 수 있고 이 문장이 주제문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The Nature Tour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 지역에 있는 Nature Tour라는 그 여행 상품, 여행사의 상품은 is ideal, 이상적입니다. For anyone, 누구든지한테도 이상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 Who wants to explore the incomparable beauty of Costa Rica's rainforest. 자, 코스타리카 지역에 있는 열대 우림, 우림이죠, 우림. 자, 우거진 거,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숲. 우림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없는, 됐죠?
상품 광고의 특징, 과장된 표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탐험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가장 이상적인 여행지가 여행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상품 광고 주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을 찾았으면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중간에 뭐 나온다? 여행 상품에 대한 피처 나오고 마지막에는 how to buy. 어떻게 상품을 구매해서 여행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대로 구현돼서 줄거리로 출제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측된 흐름을 가지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시면 자, what is principal focus of the tour package라고 나왔죠? 그래서 자, 이 투어 패키지라는 것이 방금 봤던 첫 지문의 여행 상품,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여행 상품의 어떤 피처를 묻고 있죠. 하지만 방금 봤던 주제문에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자, 우림이라고 했죠. 우림, rainforest.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그런 이상적인 장소라고 말씀을 지문에서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의 답을 찾아보시면 본의 아니게 디테일을 바로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방금 주제 문장에 설명이 있었으니까요. rainforest가 가장 주요에 초점이 되고 있는 여행지였죠. 그래서 바로 알고 있는 건 풀고 문제 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hen is the activity which the tour price does not include planned? 자, 무슨 뜻이냐? 자, 여행에 자,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계획되어진 활동이 무엇이냐? 언제 활동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여행 비용의 그 활동이 계획되어지지 않은 것, 즉 우리가 비용으로 실제 계획되지 않은 거, 비용이 들겠다라고 계획되지 않은 어떤 활동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여러분들 스케줄 표에서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 스페시픽 아이템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키워드 뭐라고 하시면 좋겠죠? Not planned price라고 하시면 되겠죠. tour price. 자, 그것이 언제냐, 언제의 activity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신유형. 자, 어떤 신유형이냐? Where is Mark most likely preferred to experience? 라고 해서 자, 마크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마크가 most likely preferred to experience. 자, 무엇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장 좋아할 것 같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어디에서의 경험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라는 사람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지문에서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내용, 자, 계획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게 언제 활동이냐라는 거 2번과 그 다음에 마크는 어디에서의 경험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가? 라는 마크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지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세세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자, 일단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지문은 다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tour price includes. 아하. 두 번째 문제의 키워드였죠. not include price라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비용이 속하지 않는 여행 계획이 뭔지 그걸 찾아내시면 두 번째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For night hotel accommodation. 자, 4박의 호텔 숙박. 자, 포함되어져 있고요. 비용에. 자, 그 다음 round trip in an air-conditioned bus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에어컨이 달려있는 버스의 왕복 여행비 되셨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를 왕복으로 오가죠? 산호세 호텔 and nature lodge 라고 해서 산호세 호텔과 그 다음에 자연 오두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 여행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nature lodge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ll meals. 자, 모든 식사 포함되어 있고요. entrance fees. 자, 출입 뭐라고 해야 될까? 그쵸. 출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을 할 수 있는 비용. 그 다음 and activities. 자, 그 다음에 활동인데 listed in the itinerary. itinerary는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됐죠? 그래서 예를 봤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통합 지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itinerary, 여행 일정에 자, 목록으로 되어진 activity들은 전부 다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비용에 이 활동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단지 여기에 조건이 있죠? except for rafting. 여러분 래프팅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물 위에서 막 그 배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래프팅. 래프팅이 지금 포함되어지 않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문제예요.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언제 활동이냐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래프팅이라는 활동의 리스트만 나왔고 여러분들 데이로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데이는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itinerary, 여행 일정표 두 번째 지문이 나오는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래프팅이라는 첫 번째 지문에서의 정보와 그 다음 itinerary에 래프팅이 들어간 어떤 일정을 두 번째 지문에서 뽑아쓰는 통합 지문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딱 넘어가서 두 번째 지문에서 래프팅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일단 첫 지문 다 읽고요. 자, 그러면 첫 지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후딱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Expert bilingual naturalist guides. 자, 가이드는 어떤 사람? 전문적으로 이중 언어를 쓰는 자연주의의 어떤 그 가이드가 따라 붙고요. 이 비용 들어가고요. 자, hotel taxes and service charge. 자, 호텔 세금과 그 다음에 서비스의 비용은 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San Jose Hotel stay is not included in price. 그래서 비용에는 또한 뭐가 안 포함되어 있냐면 그 산호세 호텔에 머무는 그러한 비용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세부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활동 비용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걸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찾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itinerary.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래프팅의 일정을 찾아서 그 날에 래프팅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 문제를 답을 찾아주셔야겠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날 transfer from San Jose Hotel to the Nature Lodge. 호텔에서 이 Nature Lodge로 옮겨가고요. 그 다음 visit a volcano. 자, 화산 방문하고요. and natural hot spring. 자, 온천이에요. hot spring. 자, 자연 온천을 찾아갑니다. along the way, 길을 따라서.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날 우리는 래프팅을 찾아야 되죠. hike through the biological reserve of the nature lodge. 네이처 lodge의 생태학적인 어떤 보존된 지역, 생태적으로 보존된 지역을 하이킹을 하고요. and explore, 탐험을 하죠. the unique flora and fauna of a cloud forest. 자, 여러분들 구름 낀 그런 숲이죠. 숲에 자, 식물과 동물, 자, 어떤 그 독특한 식물과 동물의 무리들을 탐험하러 간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래프팅. 더 들어가 볼게요. 자, canoe on Lake Coral. 자, 레이크 코럴에서, 즉 코럴 강에서 카누를 타고요. spend a free afternoon. 자, 그 다음에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뭐 하면서? exploring the natural surroundings of nature lodge. 네이처 lodge에 있는 주변의 자연 경관을 탐험하면서 오후 시간대를 보낼 거다. 자, 그 다음 day 4. 자, morning rafting. 오케이. 여기 나왔네요. 자, morning rafting on the 코로비키 river. 코로비키 강에서의 자, 뭡니까? 아침에 래프팅을 지금 우리가 순서로 잡고 있죠. 일정에. 자, and then head of Playa Coco on the Pacific coast.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여러분들 플라야 코코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될 거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래프팅. 그래서 답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래프팅을 하는 것은 방금도 봤지만 데이 4의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자, 데이 4의 래프팅이 아까 우리 첫 번째 지문, 여행에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리스트 중에 래프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행위로 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데이 4가 이번에 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래프팅 데이 4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Where is Mark most likely prepared to experience? 마크가 어디에서의 활동을, 어디에서의 경험을 자, 좋아할 것 같은가? 라고 나왔죠? 자, 마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티너러리가 마지막까지 산호세 호텔로 돌아오는 것까지 끝나게 되고요. 세 번째 내용, 자, 편지를 봤더니요. 자, 여행사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나왔어요. 됐죠?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마크가 있네요. 마크가 쓴 글에 답이 있겠죠? 그래서 마크가 Supervisor at National Fitness Center.
체육관의 여러분들 슈퍼바이저인데 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지 한번 주제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 saw the ad of your tour service in Costa Rica. 자, 코스타리카의 투어 서비스의 광고를 내가 봤다. 자, 배경 설명이겠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I really enjoyed rafting. 얘도 래프팅을 좋아하네요. So, I want to know what. 자, 내가 이걸 알고 싶어서 편지를 씁니다. 라는 얘가 주제문이겠죠? 자, 뭐 알고 싶냐면 I want to know what I prepared for this activity in advance.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그 activity. 자, this activity는 뭐죠? 래프팅. 래프팅의 준비를 위해서 내가 사전에 내가 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편지를 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래프팅의 활동에 필요한 걸 사전에 알고 싶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 추후 당부 나오고 아마 편지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싶은 건 래프팅에 필요한 사전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자,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자, 어디에서의 활동이냐라고 지금 나왔죠. Where experience. 래프팅을 하고 싶은데 래프팅이 바로 답인 게 아니라 그것을 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아까 어디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아이티너러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래프팅을 즐기는 지역이 어디였죠? 코로비키 리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래프팅과 코로비키 리버를 합쳐서 이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지문을 결합시킨 통합 지문의 문제로서 신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켜서 A번의 코로비키 리버 여기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실전 같은 액추얼 테스트를 한번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방금은 예제 문제였기 때문에 본래 5문제를 3문제로 줄여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대략적인 풀이의 방법, 통합 지문의 문제들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액추얼 테스트를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시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첫 지문부터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장르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메일즈라고 해서 자, 편지가 이메일이 복수개가 나오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어떤 세부 정보의 표가 함께 3중으로 덧붙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하나의 내용을 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지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메일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메일즈가 쌍으로 나오면요. 첫 번째 편지를 썼던 사람이 두 번째에서는 읽는 사람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편지를 읽었던 사람이 두 번째 지문에서는 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대화를 두 개의 편지로 잘라놨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화라는 건 서로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지문이 하나로 딱 결합되면서 독해에 부담이 많이 주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주고받는 사람이 엮어서 들어가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대화 같은가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봤더니 여기는 보내는 사람이 from이 Martha라는 사람이에요. Martha는 he got rather communication이라는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고요. 자, 커스터머 서비스가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어떤 편지를 쓴다면 커스터머 서비스를 의뢰하는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봤더니 회사 이름이 워터로직이라고 해서 물과 관련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봤더니 히가레다의 서명 한번 더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이메일에 여러분들 편지에 주고받는 사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봤더니 이번엔 받는 사람이 마사로 바뀌었죠? 그리고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데릴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의 주소가 아까 커스터머 서비스의 회사였던 워터로직 사였어요. 그래서 자, 주고받는 사람이 바뀌어서 대화를 두 개의 이메일로 나눠놨음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첫 지문부터 한번 정확하게 우리 독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지문은 다 읽는 게 좋아요. 자, 일단 날짜는 필요할 때 보시고요. 서브젝트가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데 water dispenser라는 것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디스펜서는 여러분들 필요한 양만 조금씩 뽑아 쓰는 그런 기계인데 여기서는 워터 디스펜서니까 그런 물건을 우리가 정수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워터로직사의 정수기에 대한 커스터머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의뢰에 이메일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주제문 한번 찾아볼까요? Our company는 편지를 쓴 마사의 회사겠죠? 자, 우리 마사의 회사가요. Recently moved to 1607 Lake Drive. 자, 이 지역으로 최근에 이사를 했죠. 됐죠? 이사했다라는 건 주제다 배경 설명이다. 배경 설명이지요? 왜 여기다 편지를 썼는지 배경 설명이지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And we are interested in renting a refillable water dispenser. 자, 물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워터 디스펜서, 정수기를 빌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정수기는 with built-in heating and cooling. 자, 여러분들 빌트인이라는 것은 그 집에다가 붙박이로 설치할 수 있는 걸 빌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붙박이로 넣을 수 있으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그 음용이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정수기를 빌리고 싶다. 거기에 나는 그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어요. Also 또한 we would like to order regular drinking water delivery. 그래서 얘가 지금 편지를 쓴 목적은 뭐예요? 정수기를 빌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regular drinking water delivery, 정기적으로 마실 물을 그 배달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그거를 의뢰하고 문의하려고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also가 붙은 여기까지 두 개의 주제 문장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측이 가능하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세부 내용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답변 주세요 라는 추 당부와 함께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Why was written the first email? 이런 식으로 첫 번째다 몇 번째다 정해줄 때는 꼭 보셔야겠죠.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메일을 쓴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얘는 제너럴 아이템 바로 풀고 문제 수줄이는 거 똑같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있어서 묻고 싶어서 의뢰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C번에 to inquire about a service. 제가 상품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품이라는 것은 손에 만져지는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상품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water dispenser를 제공하는 서비스, 렌팅 서비스,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문의하기 위해서 C번이 바로 첫 번째 지문에 여러분들 주제를 답하는 제너럴 아이템의 답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what is indicated about payments? 됐죠? 자, 지불에 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나왔죠? is indicated는 A, B, C, D 중에서 참인 걸 고르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돈 얘기, 지불 얘기가 나오면 이 중에 여러분들 찾아놨던 키워드 중에 true인 걸 바로 대조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ayment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What information is not needed for price estimat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어떤 정보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자, for a price estimate. 그래서 자, 가격 견적을 내는 데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잠깐요. 자, 어디까지가 첫 지문인가 좀 잘 나가셔야 되는데 돈을 내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estimate하고 payment하고 돈을 내는 것은 자, 고객이 하는 거지만 돈을 이렇게 내주세요라고 정해주는 거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겠죠. 그래서 워터로직이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첫 지문은 여기서 끝났고 여기부터는 두 번째 지문의 내용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지문 보기 전에 첫 지문 마저 더 보고 두 번째의 핵심만 노려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after reading several online reviews of different companies, 다른 컴퍼니들의 온라인상의 여러 리뷰를, 평가들을 읽은 후에요. We found that 나는 알게 됐습니다. 워터로직, 너네 회사가 has many of great reviews.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From the users, 사용자로부터. So, 그래서 we decided to contact you first. 너한테 처음 전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전화를 한다.
편지를 준 이유가 여기에 있고 before making decision to place an order. 자, 주문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we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dispensers you have. 네가 갖고 있는 상품, 디스펜서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되셨어요? 자, other options as well as to get an estimate for both initial and ongoing cost. 그래서 다른 선택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뿐만 아니라 자, get an estimate, 견적을 내고 싶다. For both initial and ongoing cost. 처음 쓸 때 얼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쓸 때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라고 문의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됐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두 번째 이메일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역시나 당연히 주제는 공통 주제입니다. 연계 지문이니까요. 그래서 자, Dear Miss Mazda, Higarada 라고 해서 아까 커스터머한테 포텐셜 커스터머죠. 잠재 고객한테 지금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문 한번 찾아볼까요?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service and for contacting us. 항상 후속 지문의 답장은요. 첫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 아니라 첫 편지에 summarize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고요. What are Virgin offers? offers 제공합니다. 즉 뒤에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product가 나오겠죠. product or service. 됐죠? 워터 디스펜서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게 바로 주제겠죠. Water Logic offers the best tasting water in Texas. 자, 뭡니까? 텍사스에서 가장 물맛이 좋은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가 하고 싶은 더 본격적인 얘기는 We are pleased to work with you. 너와 함께 자 거래를 하게 돼서 기쁘다. 뭐에 대한 거래? 자, to determine which dispenser model meets your needs. 자, 너의 필요성에 딱 맞는 디스펜서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랑 일하게 돼서 대화하게 돼서 이런 거래를 시작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지금 주제문을 좀 더 정확히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는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세부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잠깐 보시면요. 페이먼트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이스티메이트에 요청되지 않는 정보가 무엇인가? 자, 이스티메이트하고 페이먼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Second email. 됐죠? Why should mother contact Daryl? 데릴이라는 사람은 아까 여러분들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대표자가 편지 보냈죠? 그 사람이 데릴이었어요. 두 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 이 사람이 왜 마사가 이 그 커스터머 서비스의 직원한테 왜 전화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지금 나왔는데 두 번째 편지에서 마사는 읽는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에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you가 되겠죠? 그래서 you should contact Daryl. Why? 라고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do next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데릴에 의하면 어떤 말이 자, most likely fit Martha's needs best. 그래서 그 아까 needs를 찾아주고 싶다고 했죠. 마사가 제일 좋아할 만한 여러분들 상품의 이름 찾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상품의 이름은 어디 나왔냐? 바로 앞지문 넘어가시면 세 번째 estimate price list에 여기에 여러분들 모델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역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통합 지문의 문제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payment,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estimate에 속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마사한테 왜 전화라고 하는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마사한테 가장 적합한 물건의 상품이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확인시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I have attached. 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동봉자료가 있죠? file. 자, 어떤 파일이 있는데 which includes estimates. 어허, estimates를 보냈네요. You requested. 네가 원했던 거. 첫 편지의 연속이죠? So, you can. 명령문 안에 you can refer to the table. 테이블은 아까 세 번째 첨부된 그 표였어요. and 자, 테이블을 참고할 수 있고요. and you may compare options and cost. 그래서 그 상품들의 선택사항과 코스트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lso. 자, 계속해서 답변을 주고 있죠. The 15-liter systems are typically for residential use. 자, 15-liter system이라는 것은 15리터짜리의 디스펜서를 얘기하겠죠? 이건 보통 뭐다? residential use다.
가정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A 20-liter bottle, model이라는 건 water dispenser, is the most popular for businesses.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몇 리터짜리가 좋다? 요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사는 분명 얘기했어요. 아까 회사를 옮겨가면서 그 새로운 회사에 빌트인 워터 디스펜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추천해주는 건 비즈니스의 용도에 여러분들 사업체의 용도에 20리터짜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는 패턴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일단 20리터짜리를 이렇게 너의 니드에 맞다고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to provide an estimate for your needs. 자, 너의 필요성에 따른 그 견적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How many people will be using the water dispenser. 그래서 일단 몇 명의 사람들의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용량이 필요한 건지를 좀 알려주라고 이스티메이트의 견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n addition to the refill cost. 그래서 refill 가격을 덧붙여서 our service requires a one-time refundable deposit 이라고 나왔죠. 자, 1회에 뭡니까 여러분들? 환불 가능한 보증금, 그쵸? 보증금을 1회에 한해서 한번 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30예요. With your first order. 네가 처음 주문할 때 1회에 보증금으로 $30를 필요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자, delivery cost depend on the number of bottles ordered as well as on how easy it is for our delivery persons to access the drop-off and pick-up area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딜리버리 코스트는 뭐에 따라 정해집니까? 그 물병의 수, 주문되는 물병의 수뿐만 아니라 on how easy it is for our delivery person to access. 됐죠? 그래서 자, 접근해서 내려놓고 집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how easy, 그 배달할 때 쉽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배달의 어떤 비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the latter, 그 마지막 거, 두 번째 거는 그 이후에 언급됐던 거는 can be determined with a simple site visit. 그래서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방문해서 우리가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are happy to send a sales representative to your location. 그래서 나는 행복하겠다.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Please 명령문이에요. 여기부터 명령문이죠. Send a sales representative. 자, 판매 직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To your location. 자, 너의 그 업체로. 자, 너네 회사로. To discuss the proposed contract with you. 자, 너와 뭡니까? 그 제안된 계약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자, please contact me. please contact me. 그쵸? 누구예요? 누가? 주어인 you가 맞다지요? 맞다가 나한테 전화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까 문제 있었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an appointment. 만날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됐죠? 자, 답 한번 골라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페이먼트에 대해서 인디케이트 하고 있는 게 뭐냐, 나타내고 있는 참인 게 뭐냐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보증금 얘기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증금을 찾아보시면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자, the initial order. 처음 초기의 비용에는 우리가 $30의 자, 1회 보증금이 들어간다고 아까 봤었죠? 그래서 보증금, 추가로 내는 돈, in additional, 자, on additional charge라고 해서 이게 지금 정답이고요. 그 다음, 자, price estimate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정보가 뭐냐라고 했는데 아까 자, 들고 내릴 때 쉬운 장소인지 로케이션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the type of water prepared 묻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dispenser desire 라고 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좀 이따 보시면 세 번째 여러분들 제품의 테이블이 나와요. 제품의 리스트. 이게 있다라는 것은 원하는 모델명까지 알려달라고 이것을 첨부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추론을 동반해서 여기까지 투르기 때문에 얘가 언급되지 않는 낫의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컨 이메일에서 맞다가 대리한테 왜 컨택하라고 please call me, please contact. 자, 볼까요? 자, 여기서 please contact me라고 했던 이유가 make an appointment라고 해서 서로의 만날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누가 답이냐? 보시면 to schedule a meeting 이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
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따의 니즈의 베스트인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따는 사업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몇 리터? 20리터의 어떤 디스펜서가 좋다라고 아까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20리터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텐데 일단 얘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건에서 디스펜서 피처스에서 첫 편지 마따가 보낸 편지에서 빌트인이고 그 다음에 쿨링하고 히팅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냉온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얘가 답이겠죠. 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얘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지문.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여러분들 대리리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이 썼던 정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이름은 이렇게 세 번째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요걸 다 통합해서 문제의 답을 요걸로 찾아주는 자, WLB 자, 2003라고 우리가 찾아주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얘가 정답이네요. 됐죠? 얘가 1, 2, 3 통합 지문의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제가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이중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세부 내용의 지문을 3회 지문으로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것만 잘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양이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엮어 들어가는 패러프레이즈, 특히 첫 지문을 중심으로 잘 우리가 방향 잡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세 세트의 3중 지문은 잘 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좀 어려웠었죠? 하지만 많이 좀 연습해 주시고요. 제가 책에 내드렸던 다른 문제들도 꼼꼼히 한번 연습해서 일단은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게 가장 필요한 게 3중 지문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각각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해는 번역이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문제의 유형별로 자, 출제자가 낸 이유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했다가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 많은 연습을 해주신다면 자, 시험 점수 나올 때 결국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람 있는 좋은 끝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7강에 걸쳐서 자, 간단하게 독해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또 새로운 자,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박차를 가해서 실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끝을 향해서 열심히 성실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강의를 끝으로 스파르타 700 뉴토익 강의, 독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